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평가보상제, 이 룰이 과연 우리한테 진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본질, 기업에서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는 사실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고 그럴 수가 없는 데인데, 거기는 일단 임원이 되면 엄청나게 그 보상이 좋아요. 여기는 대졸로 들어가면 한 18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임원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받는 거고, 뭐 한 전무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감도 없대요. 뭐 정말 그냥 생각 없이 계속 꽂힌대, 돈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번에 했는데 뉴삼성 얘기하시면서 나는 삼성전자 그 출신이고 사랑해요, 친정이에요. 그런데 뭐 이번에 다 뭐 프로님으로 해가지고 직급 다 떼고, 그리고 이 직급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직급 없이 경쟁 다 해서 밑에 사람이 뭐 3년 차가 더 잘하면 뭐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 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아젠다만 나온 거지,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가 보면서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매출을 내는 데서 삼성전자 위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있을 거 아니야,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그런 데는 개인 평가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호봉제 비스무리하게 그냥 다 해주고, 내가 일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월급 깎이고 이런 거 없어요. 내년에 연봉 깎이고 그런 거 없어요. 얘가 이번엔 너무 잘했다고 해갖고 내년에 연봉 더 주고 이런 거 없어. 막 정말 막 천지가 개벽할 만큼 잘했다 그러면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리더가. 그런 식으로 하지, 이걸 갖다 막 촘촘하게 해가지고 몇 등급으로 나눠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한 1년 단위로 해갖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평가를 받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 그냥 낮은 평가 받았다고 퉁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뭘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번에 못했어. 그럼 너 C 그냥 그러고 끝.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안 중요한 일을 왜 해? 왜 시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고, 이 KPI라고 하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자기가 뭘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를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낮게 평가를 받아서 내 연봉이 깎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를 아예 낮게 설정을 해봐요, KPI를. 그러니까 뭐 내가 이를테면 올해 뭐 히트하는 동영상 뭐 내가 뭐 100개 만들겠다, 이렇게 내가 KPI를 만들었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히트하는 동영상 10개 만들기,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조회수 몇만 이상 뭐 10개 만들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거는 웬만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기는 경기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꼭 진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설정하면 그 낮은 것조차도 사실은 못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되게 높게 평가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 사람은 뭐 능력이 5야. 근데 10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12, 13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목표를 되게 높게 잡는 게 좋은데, 이 KPI는 사람들이 높게 이거를 잡지를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사람들의 포텐셜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70%만 달성해도 돼. 구글에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늘 하는 거 있잖아.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기본 몇 개 하기, 뭐 매출 얼마 하기,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잡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뭐 빵 터지는 그런 거를 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높게 해서 그걸 하다 보면 오래 막 연락이 하다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올해 실패했으니까 내년에 더 잘하겠지. 내년에도 안 됐어? 그럼 후년에 하면 돼. 야, 그래, 너 홈런 칠 때 됐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홈런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봉이 깎이거나 그러지 않는데, 근데 정말 다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말하지, 누가 100% 하래? 100% 안 해도 돼. 실패해도 돼.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냥 이거 실패했다 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왜 이때까지 잘했는데 좀 더 하지.
이게 더 미치는 거야, 사실은. 더 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정도 되면 뭐 인텔이랑 구글이랑 애플이랑 뭐 이제 우리나라 뭐 IT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판 안에서 야, 니네끼리 이대리 김 과장 니네 계급장 떼고 붙어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기겠냐고. 아무래도 많이 해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체급을 떼고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복잡한 그런 파워플레이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연륜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네가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없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야, 계급장 떼고 했는데도 안 되네 너,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불리한 그런 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롱텀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일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숙련도가 쌓여야 되고, 오랫동안 투자했을 때 이게 터지는 일을 사람들이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뭐가 나오는 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10년 동안 들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0년 동안 그걸 얼마나 갈고 닦았겠어요, 그분이. 그런 걸 안 하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KPI 시스템에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길게 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인 평가 보상제는 저는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고, 근데 일 중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스포츠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제조업 중심에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잖아. 불량률이 얼마나 높아 안 높아.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불량률이라는 건 딱딱 보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빨리 뭐 봉투 접는 일을 해, 우리가. 그럼 봉투 막 이 사람은 뭐 10분에 뭐 100개 접는데 이 사람 1000개 접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1000개 접어야지. 막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일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무한 경쟁이 도움이 되냐? 돼요.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양궁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그 안에서 개인 경쟁 높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국가대표 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무한 경쟁을 막 시켜.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는 이제 하지만 내가 잘했는데도 오랫동안 못하는,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을 이거를 경쟁을 과열시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궁은 개인 경기라는 거예요. 예. 개인 경기는 탁월한 개인들이 있으면 그 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기업은 철저하게 팀 경기입니다. 철저하게 팀 경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보면 가장 화제를 모았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여자 배구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나라가 한 10위 정도?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자 배구 랭킹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김연경의 엄청난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이번에 4위를 거뒀죠. 게다가 한일전도 우승을 했습니다. 팀에서는 팀워크가 좋고 리더십이 좋으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팀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20년 전에 천재 한 명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천재도 협업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협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애플 같은 데 본사도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 건물 희한하게 설계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어딘가에서 다 한 번씩은 만나게끔 막 하고, 뭐 그 동선 되게 길게 짜가지고 어디 한번 가려면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다 이렇게 봐야지 갈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동선을 이제 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 잡고 봐야지 뭐라도 한마디 하게 되고, 거기서 팀워크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얘기긴 한데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우리나라가 4강에 신화를 썼죠. 그때 경기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뭐 유명한 선수, 뭐 포르투갈의 피구 선수가 있습니다. 뭐 이 피구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나머지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 몸값 다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거의 모든 경기에. 근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팀워크가 좋고 리더십이 좋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다 경쟁을 시켜놓으면 협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여태까지 그거 되게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팀워크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나오는 그것들 보면 되게 새롭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식 많이 하고 뭐 모임 많이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되게 많이 하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코워크를 만든다, 코어퍼레이션, 협업을 만든다고 이걸 많이 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줄이면서 경쟁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평가보상제, 그래서 이거 오징어 게임의 룰에도 좀 비슷한데 이 룰이 과연 우리한테 진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본질, 기업에서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은 평가기관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자꾸 하게 되니까 리더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평가를 해주고 고가를 주고 나면 2달 동안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리고 무슨 신이야? 그 리더가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 이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 자기 일도 바빠. 근데 누가 누구를 평가해?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가면 뭐 교육 만족도 검사 이런 거를 하거든요. 교육 만족도를 니네가 왜 봐?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나는 여기 개그 콘서트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은 만족도가 뭐 사람들이 몇 %가 만족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 변할 놈 변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끌고 가는 건데, 에브리바디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그래서 알아들어서 업그레이드가 될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질과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회식을 많이 하라. 네. 그래도 젊은 친구들도 회식을 좀 싫어하지 않아요? 회식을 왜 싫어하니? 자꾸 라떼 얘기하니까 싫어하지. 내가 그 얘기한다. MZ세대들이 일터에서 원하는 건 사실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지금 그 옛날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어렵죠. 근데 그분들이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서 자기에게 어떤 좋은, 유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형태로 이제 놀고 싶어 하니까 그거 가는 게 싫은 거지 사람이 싫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술을 이제 들어오면 무슨 신고식 한다고 되게 많이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술을 많이 먹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성상실 상태로 되면 내가 너 챙겨준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 길에서 그러고 안 죽었잖아. 내가 너 집에 데려줬잖아. 그리고 약점 잡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짓궂게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꼭 그렇게 이성상실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또 하면 좋아. 재밌잖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식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마음 맞고 가치관 맞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회식이 문제는 아니다. 회식은 죄 없다. 고기는 죄가 없어요. 고기를 자꾸 구우라고 시키니까 문제야. 그래서 나 아는 분은 자기네는 그래서 보쌈만 먹는데 그래서 고기 굽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